에어컨 틀었는데 제습으로 습해가지고. 야, 너무 덥진 않잖아. 근데 약간 습해가지고 내일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제습으로 약간 뽀송뽀송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너무 찝찝해. 그래도 제습으로 틀어놓으니까 덜 찝찝하죠? 확실히. 자, 오늘은 이제 제발 공부 좀 하시고요. 제발 교과서도 좀 풀고 이제 공부 좀 합시다. 우리 태원이 공부 좀 시켜야지. 다음 주에 대경고 애들 없을 때 빡대게 시켜야지. 주말이야. 목요일밖에 없긴 하지만 딱 하루긴 하지만 그죠? 하루라도 하루라도 빡대게. 여러분들은 어디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오늘 오메가를 조금 배우는데 그게 이제 영어로 W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지금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데이터, 오메가 우리가 5가지나 배웠어요. 이게 다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데이터, 오메가까지 배우는 무려 5가지의 그리스 문자를 배웠습니다. 나도 잘 몰라요. 입실론도 배우고 대학 가면 뭐 그리스 문자를 좀 배워요. 그리스 문자가 좀 나온다는 얘기는 옛날에 한 2000년도도 전에 수학을 좀 빡세게 가르쳤던 수학이 많이 발전했던 데가 어디라는 걸 알려준 거죠, 우리한테? 그리스 문명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그리스 문명을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지금 세계사를 배운 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28년 전인 것 같은데 나보다 여러분들 더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이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으니까 28년 전에 배웠던 내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때 그리스가 찬란하게 문명을 이뤘을 때 그 문화를 뭐라 불렀냐면 조금 있어 보이게 헬라니즘 문화라고 이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그리스의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뭐 수학자면서 철학자면서 그런 놈이 누구다? 바로 피타고라스를 위시로 한 애들이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었고요. 걔네들이 이제 수학을 많이 만들었어요. 초창기 수학을. 그래서 그리스 문자들이 좀 깔짝깔짝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어는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나오고 있다. 읽을 때 뭐 W라고 읽었다고 해서 욕하진 않겠지만 좀 없어 보이니까 이제 실제 읽는 거는 W보다는 오메가라고 이제 읽으시면 좀 되겠습니다. 일단 얘를 먼저 유도할 텐데 자 유도를 해보세요. 뭐 전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유도를 안 해본다는 거는 미친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x세제곱이 1이라 그러면 얘가 태어나 뭐냐? 얘 이름이 뭐야? x제곱 1은 얘 이름이 뭡니까?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을 우리가 딱 봤어. 만났단 말이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게 있죠. 첫 번째,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해본다. 안 되면 뭐로 간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간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시험장에서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이거 3차 방정식입니다. 안 써있어요. 그럴 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얘를 딱 보는 순간 너 이름은 3차 방정식 일단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안 되네. 오케이. 그러니까 계수의 관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좌변을 넘겼더니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돼야 안 돼. 이거 가장 대표적인 인수분해 공식이 뭐죠?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요거 미친듯이 많이 나오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얘를 아직도 모른다. 공부를 더럽게 안 하고 있다. 이거는요 공부를 하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 공식이에요. 솔직히 해서 진짜 많이 나와요. 문제집 풀다 보면. 그래서 이제 태훈이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성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이에요. 근데 얘를 몰라도 얘는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자, 왜 가능하죠? 우리 효민은. 왜일까? 공식을 몰라도. 모든 질문의 답은 내가 가르쳐줬던 거 있어요. 안 가르쳐줬던 건 사실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재로 보고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풀었던 거 여기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인수분해 파트에서.
맞아요.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인수 정리를 써서 조리제법 써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이기 때문에 얘가 x-를 인수 받겠고 나머지는 조리제법 써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그 인수분해 못한다 그러면 쳐 맞아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1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x-를 인수로 받겠지. 그럼 나누면 나머지 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얘도 인수분해 공식을 모를 정도면 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 때려요.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인수분해 따 봅시다. 이렇게 공식을 써서. 자, 여기서 일단 여기서 무슨 근이 나오냐? 1근이 나오는 건 지나도 강아지도 알겠죠? 아닌가? 모를까요? 여기서 이제 무슨 근이 나오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뭐 C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태훈아? 판별식 쓰면 나오겠죠. 판별식을 쓰면 알겠지만 D가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나와서 마함이 되어서 음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무슨 근이 나온다? 허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근해 공식으로 정말 학원을 구해볼게요. 학원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가 됩니다. 마삼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i를 빼내는 센스, 음수의 제곱근은 바꿔줍니다. 이게 이 중에 한 근에 뭐라고 놓냐면 우리가 오메가라고 나와요. 이 중에서 플러스라고 놓을게요. 그럼 오메가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뭘까? 방금 우리가 앞에서 켤레근을 배우고 왔는데 우리 성훈아 뭘까? 나머지 한 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알파. 켤레근이라는 강력한 힌트를 줬는데도 알파가 나오는 슬픔이 있겠죠. 당연했지만 어디 부호만 지금 반대가 돼 있죠? 허수에 있는 부분만 부호가 반대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죠? 오메가의 바,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가 허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가 혼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뿔마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만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얘의 근은 총 3개가 나온 거야. 실제로 보자면 1,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허근들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오메가랑 오메가의 바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다 쓰지 않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근이 몇 개 나온 거야? 3개가 나온 거야. 얘로 쓰면 써도 되는데 얘로 안 쓰고 우리가 그냥 오메가로 부르겠으니까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가 2, 3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세 근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난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이해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근이라는 게 뭐를 구한 거냐, 성훈아? 근이라는 게 뭘 구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3이 되는 x값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x값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x값이 뭐 참이 되는 건지 거짓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당연하지만 성립을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는 거겠죠? 아니? 맞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뭐 1은 대입 안 할게요. 좀 민망하니까.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1이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뭐가 나온다는 거야? 1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느낌이 좀 오실 텐데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서 1일 때가 있었어요. 허수의 몇 제곱이 되면 1이 됐죠? 거듭제곱이 됐을 때 i의 벌써 까먹었어요? 복소수 한 지 별로 안 됐는데 i의 몇 승이 1이 됐죠? 4제곱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다 머릿속에 지우개 들어있어요, 여러분. i 4제곱이 1이었던 거 기억 안 나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로 줬었고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줬었고 i 세제곱은 여기 i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i였고 i 4제곱이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이 됐죠. 그래서 이 복소수에서 i가 어떤 특징을 가졌죠?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4개씩 돌았죠. 1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도는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는 몇 개씩 규칙을 갈면서 순환하겠다? 3개씩. 왜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오메가 4제곱은 여기다 오메가 오면 곱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승은 다시 오메가 곱해요? 오메가 제곱이 됐죠 다시? 또 오메가 곱하면 어떻게 돼? 오메가 1승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야? 1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듭제곱의 규칙성인데 이 거듭제곱이 1이 딱 되는 순간 거기까지 보통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죠. Z의 5승이 1이 됐습니다. 그럼 얘는 몇 개씩 순환한다는 걸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거야? 5개씩 규칙을 가지면서 거듭제곱이 규칙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딱 듣는 순간 아 얘는 3개씩 규칙을 가지고 돌겠구나 라는 거를 되겠고 그 복소수 문제에서도 i가 규칙 가지는 것 때문에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럼 여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근데 그때는 4개씩 규칙을 가졌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몇 개씩 규칙 가질 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3개씩 규칙이 갈 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차수가 다 몇 차 이하로 떨궈지게 되냐면 최고차가 2차 이하로 다 떨궈지게 돼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메가 100승이라고 해봐. 이 오메가 100승은 뭘로 바뀔 것 같습니까? 몇으로 바뀔 것 같아? 효민아. 이 뭐랑 같을 것 같아?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오메가 3승의 33승은 어차피 없어지고 오메가만 남을 거 아닙니까? 3으로 나눈 거에 나머지가 남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100승은 오메가랑 같아요. 그냥. 3개씩 돌기 때문에 3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걔의 차수예요. 숫자가 아무리 커봤자. 그럼 뭐 오메가의 뭐 200승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3으로 나누면 어떻게 200에 3으로 나누면 몇이 되죠? 6, 38, 20, 6, 38, 2니까 얘는 뭐로 바뀐다? W 제곱. 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것 때문에 차수가 아무리 거듭제곱이 높아봤자 다 몇 차 이하로 떨궈진다? 2차 이하로 떨궈집니다. 하나씩 해보세요. 뭐 또 이렇게 해봐도 집에 가서 안 해보겠죠. 수학을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씩 다 해보시면 돼요.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는 거죠. 왜 저렇게 규칙을 가지지? 왜 저렇게 돌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런 의미들을 학교에서 안 알려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수업 시간에. 아무 얘기도 안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저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안 해줄 거야. 분명히 내가 그렇게까지 학교 선생님이 잘 가르쳤으면 그럴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가르쳐준 적이 있냐? 없죠. 잘 들으라 보니까 안 가르쳐줄 거란 말이야.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거는 다 차수를 2차 이하로 떨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또 누구의 근이 됐냐? 요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누구의 근이라고요? 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당연했지만 요거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이니까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태훈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디폴트로 나오는 거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뭐다? 0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얘가 어떤 일을 하냐? 첫 번째, 얘는 차수를 다 몇 차 이하로 낮춘다고 했죠? 다?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다 몇 차 이하로 낮춘다고? 2차 이하로 낮춰요. 몇 차 이하로 낮춘다고요? 2차 이하로 낮춰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오메가 제곱은 넘겨보세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2차가 지금 몇 차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제곱 차수를 몇 차로 바꿀 수가 있어? 오메가 제곱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몇 차로 바뀌어요? 1차. 그렇다면 뭔 소리냐? 얘하고 얘가 있다면 아무리 높은 차수라도 다 몇 차로 낮출 수 있다는 거야? 다 1차 이하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차수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항상 낮춰야 된다고 했죠. 가장 기본이에요. 왜냐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차수를 낮출수록 계산이 어떻게 된다?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를 예를 들어 보자. 자, 잘 봐. 여기 보면은 유형 10번에 보면 지금 728번을 보세요.
그럼 막 오메가 뭐 100승 나오고 막 오메가 뭐 4승 5승 나오잖아. 문제에서 728번에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차수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낮추셔야 됩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 다 차수를 낮춰야 돼. 차수를 낮추는 게 기본인 거야. 식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야. 차수가 높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공식 나오는 거 유도할 수 있겠죠? 외울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이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이건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만 놓으면 이런 공식들은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걸 뭐 되게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걸 인수분해할 줄만 알고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 개념만 알면 이런 식들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외울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였어. 그럼 뭐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2차 방정식 나오면 맨날 썼던 거 있잖아. 또 뭐 쓸 거 같냐? 지겹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겹게 근과 계수하는 거. 아직 안 지겨워요? 두 분의 합은 뭐가 되냐 태어나. 공식 불러봐. 1분의 마이너스 2. 그래 마이너스 2. 오메가랑 오메가 곱하면 몇이 되냐? 1. 그래요. 당연히 좀 얘가 다 유도해 보시고요. 외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유도해 준 것들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산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 진짜 슬퍼지는 거죠. 눈물이 앞에 가리는 거죠. 다 유도해 보시고요. 만약에 외우지 못했다. 그럼 유도해서 쓰세요. 뭐 당연히 뭐 외우는 게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자연적으로 외워지긴 하는데 혹시 내가 잊어버렸어. 그럼 다시 유도해 쓰세요. 인수분해만 해서 갖다 쓰면 되잖아요. 다 한 번씩은 유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하는 놈들은 안 하겠지만 분명히.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외울 게 없죠? 지금 영어에다가 오메가랑 오메가바 더한 거 마이너스 1, 오메가랑 오메가바 더한 게 1. 자, 두 번째, x세제곱이 1도 있지만 또 누구도 봐오냐면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게 개념이에요. 빠르게 우리가 유도해 볼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1, 1도 당연하지만 몇 차 방정식이다? 3차 방정식이 되겠고요. 넘긴 다음에 이제 유도합니다. 이제 약발에 듣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죽어가고 있긴 한데 우리 효민이가 이제 그쵸?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허근이 나오는데 여기 근행구식 써보면 여기서 x가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 뿔마 루트 3i가 나옵니다. 얘랑 얘가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복소수 파트로 다시 가봐도 저런 게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우리가 몰아놓기로 약속한다? 얘의 근도 몰아놓기로 약속해 또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놓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 오메가랑 여기 오메가는 다른 거예요. 여기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냥 같은 문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근이 뭐가 나왔다. 여기도 결론은 근이 뭐가 간다. 이 3차 방정식 근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오메가 바가 되는 거고 당연히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하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나오는 거예요. 또 뭐 쓰겠어요? 근거 계산기 쓸 수 있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한 거는 1이다. 오메가랑 오메가 곱한 것도 1이다. 이렇게 나와서 또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얘도 이제 규칙을 가지고 이제 돕니다.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6개씩 돌 거예요. 1 될 때까지 이제 도니까.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지만 안 외워도 돼요. 다 유도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도 유도를 못하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자, 그러면 728번에 봅시다. 애가 울고 있어요. x세제곱이 1이라고 문제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 기본 디폴트 값으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곱한 거는 1이다. 이거 지금 준 거예요. 문제에서 보자마자. 그럼 기억을 볼게요. 기억을 보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오메가 98 오메가 99 오메가 100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까 나한테 배웠던 친구들이라면 선생님께서 오메가 제곱이 1이니까 3개씩 규칙이 있을 거라고 했다. 3개씩 더 해보자.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3개씩 규칙을 찾아보는 거죠. 얘를 더하면 태어나 몇이냐? 여기 있네. 몇이냐? 몇이에요? 0. 얘도 바꿔보면 이 오메가 제곱 뭐로 바뀌죠? 1로 바뀌겠죠? 오메가 4제곱 뭐로 바뀌겠어요? 오메가로 바뀌겠죠? 오메가 5승 뭐로 바뀌겠어요? 오메가 제곱 바뀌니까 얘도 몇이야? 0이에요. 3개씩 더하면 다 뭐가 된다?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다 0이 되는 거냐? 봐봐. 2, 5 이렇게 가지. 3의 베이스에서 1 뺀 것만큼 다 0이 돼요. 3의 베이스에서 1 뺀 것만큼. 몇이야? 3의 베이스에서 1 뺀 것만큼 2, 그 다음에 5까지도 0이겠죠. 또 8까지도 0이겠죠. 3의 베이스에서 1만큼 뺀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냐? 뒤로 가면. 3의 베이스에서 1 뺀 거 어디야? 3의 베이스가 99인가? 3의 베이스 99 맞아요? 그럼 1 뺀 거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0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3개씩 다 0이니까. 3개 0, 3개 0, 3개 0, 3개에서 98까지 다 0으로 다 사라져요. 누구만 남냐? 얘네 둘만 남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뭐로 바뀌겠냐, 태호가? 뭐로 바뀌어요? 보면, 1. 얘는 뭐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뀐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기억 문제. 뭐라고 써있어요? 기억이.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써있어요? 그럼 기억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기억은 맞는 거라는 거죠. 자, 이 오메가 유형을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들도 대충 가르치는 것 같고, 근데 문제 내면 튀어갖고 와가지고. 자,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제 푸는데, 니은을 풀 때는, 자, 이 문제가 일단은 차수를 일단 낮추긴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얘를 1로 바꾸고, 얘를 오메가로 바꾸고, 얘를 오메가 제곱으로 일단 바꿔요. 차수 낮추는 건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항이 2개씩 있으니까 곱하면 복잡해요. 항이 몇 개씩 있으니까 복잡하면 곱하다? 2개. 항 2개를 1개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잘 보세요. 항 2개를 1개로 바꾸면 되거든요. 이걸로 바꿀 거예요. 1 플러스 오메가면 만기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는 거야. 넘어가면 돼. 다시 1 플러스 오메가. 자, 이 항을 2개를 1개로 바꾸잖아요? 곱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2개면은 4개씩 곱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이거 넘어가. 뭐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항을 1개짜리 바꾸는 거야. 그냥 곱하면 간단하게 나오니까. 얘는 1 플러스니까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자, 하나씩 바꿔요. 얘도 뭐로 바뀌어? 1 플러스 오메가가 똑같잖아.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는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냥 곱하면 끝이에요. 전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 개짜리 바꿨으니까. 간단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개 있으니까 플러스 바뀔 거예요. 2에 하나 떠주시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니까 다 곱하면 몇이 되겠냐? 성훈아. 아이씨, 장난하네. 야, 2개, 1개, 2개, 1개면 오메가 몇 개 곱해지는 거야? 6개 아니냐? 7개 다 더해서? 지금 지수법칙도 안 돼요? 오메가 1승이지 당연하겠지만 2개, 1개, 2개, 1개니까 총 6번 곱했잖아. 그럼 오메가 1승은 뭐로 바뀌냐, 태훈아? 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2라고. 자, 니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요? 틀렸잖아. 틀렸다. 자, 이런 식으로 규칙들을 발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복소수 파트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자, 디귿으로 가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2 분수식이 나왔네. 성훈아, 우리 뭐 해야 될까? 통분이요. 통분하고 특히 이렇게 바가 나오면, 텔레복소수가 나오면 100% 누구 쓰냐? 얘를 씁니다. 100% 누구 쓴다고요? 얘를 써요. 차수 낮춰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문제가 있고요. 얘를 써서 근거하게 생겼는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오메가 바가 나오면 근과 기에서 생겼습니다. 고생공식 변형을 많이 써요. 얘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오메가랑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위에는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니까 2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나오겠습니다. 얘 전개 때리면 밑에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겠고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2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대입해요.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대입했어요. 그럼 이제 분모를 보면 마마니까 플러스 바뀌어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겠고 위에는 2 마이너스 1 돼서 밑에가 3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몇이 나온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다 안 맞다? 맞다. 자, 이런 식으로 오메가 바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곱셈공식 변형으로 많이 가고 이 근거하게 생기를 거의 다 활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리을도 마찬가지인데 리을도 사실은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 플러스 오메가는 뭐로 바꿨었냐면 1 플러스 오메가는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바뀌어요. 얘도 똑같이 바꿀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약분이 곧바로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리얼이 T였습니다. 자, 이렇게 차수 이렇게 바꾸거나 날려버릴 수 있어요. 날려버리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 중에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출제가 되는 거죠. 자, 730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730번은 우리가 730번도 좀 풀어보고 733번도 풀어줄 건데 여기 유형의 문제들이 어렵게 되면 한두 번도 없지만 대충 이런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풀어보면서 왜 저렇게 바꿨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성훈아 10을 내시고요. 오메가를 이렇게 줬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할 게 있나요? 뭘 유리하죠? 분모가 다. 이게 지금 근을 준 거예요, 근을. 근을 준 거야. 다시 뭐를 만들어야 돼?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태연아 어떻게 만드냐? 방정식. 이거 앞에서도 몇 번이나 해줬어요,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 안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거, 루트랑 i만 남겨서 다 넘겨요. 이거 2 곱한 다음에, 양변 2 곱하고 이거 마이너스 1 넘겨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내가 뭐 하라고 했냐면, 양변을 제곱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근에서 다시 2차 방식 만드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맨날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아니면 얘를 여러 번 곱해야 되는데 얘를 여러 번 곱하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어요. 근의 공식에서 거꾸로 방정식 만드는 방법입니다. 양변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3i 제곱이니까 마3이 됩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4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 보면은 이제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곱해주면 된다? W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여기다가
양변에다 W 플러스 1을 곱해줘요. 그러면 W 세제곱 더하기 1은 여기 나와서 W 3승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뭐, 사실 이거 다 유도해봤다면, 이거 보자마자 사실 이거 나올 거예요.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W의 2025냐? 2025년도니까 W 2025겠죠? W의 2025 더하기 W의 2025 오메가 요거를 차수 낮춰서 바꿔줘요. 그럼 얘는 2025는 3으로 나누면 6, 3, 18, 22, 7, 3에 21, 15, 5 나눠 떨어지네. 오메가 세제곱에 몇 승으로 바뀐다 이게? 675승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몇이냐?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 675승이면 뭐가 되는 거야? 홀수승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결론은? 홀수잖아.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오메가 이거 나가서 연습 좀 해보시고요. 다. 733번도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733번 한번 보시겠어요? 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게. fn은 a 플러스 분의 2n 승분의 w에 이제 nt를 쓰는데 얘도 f1부터 f2, f3, f3에서 f18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문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성훈아 뭔 생각해야 될 거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해서 F18까지 더하라고 했어, 문제는. 답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하고 풀어야 될 것 같아? 대입은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지금까지 내 수업을 듣고 있는 거 맞죠? 지금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 맞는 거지? 태훈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저는요. 네, 저는요. 네. 지금 내가 다 풀 때 지금 뭐 찾고 있죠? 지금 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수업 들으면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지금 계속 내가 똑같은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3개씩 규칙을 가지면서 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차수도 그래서 다 낮아지는 거고. 그럼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넣었을 때 뭐 찾겠다고 생각하면 넣어야 되냐면, 규칙 찾겠다고 생각하면서 넣으시는 겁니다. 근데, 몇 개씩 규칙까지 확률이 높은 거야? 넣을 때? 성훈아, 몇 개씩 규칙까지 확률이 높은 거야? 뭔 2개야? 지금까지 지금 몇 개씩 규칙한다고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뭔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1이기 때문에 3개씩 규칙까지 확률이 높은 거야. 아니,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문제인 게 아직도 보이지가 않냐? 지금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3개씩 규칙을 가진다고 했잖아. 여기 대부분의 문제는 다 똑같아. 그냥 넣어가지고 그냥 야 또치에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씩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문제를 보는데 규칙 찾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지금 맞는 거죠 지금 거의 다 문제가 3개씩 규칙 찾아가지고 돌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멍 때리고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 다 규칙 찾고 있어요. 오메가 세제곱 1이어서.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3개씩 규칙을 가지면서 돌겠구나. 내가 1, 2, 3을 대입해보면서 규칙 찾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설마 이거를 1부터 18까지 다 다르게 나와서 규칙이 없어서 다 더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지금 되게 간단한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너무 슬퍼지는 거야, 지금. 보면서 규칙 찾는 문제겠구나, 당연하겠구나. 근데 선생님께서 여기는 대부분 다 오메가 제곱 1이기 때문에 3개씩 규칙 가진다고 했으니까 3개씩 규칙 가지겠구나 생각하면서 넣고 있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I 4승 1이었으면 4개씩 규칙 가지겠구나. 복수도 파트 했으면 4개씩 규칙 가지고 놓겠다. 이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지금 문제를 풀 때. 1씩 넣는다고. 그래서 떠보라고요. 1 넣으면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아까 이거 뭐로 바꿨냐?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꿨죠. 마이너스 1을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얘가 뭐로 바뀌어? 1 플러스 오메가로 바뀌겠고, 얘를 다시 바꾸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죠. 마이너스 1이에요. F3은 1 플러스 오메가 6승분의 오메가 세제곱인데 얘가 다 1, 1이죠. 2분의 1입니다. 이게 F4로 가잖아요? 다시 이게 반복될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이런 문제들은 반복을 안 하면 낼 리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왜 냅니까? 그럼 다 구해야 되는데. 이게 3개씩 돌아요, 거의 다. 문제 유형이. 자, 3개를 더했더니 3개씩 돌 텐데, 뭐 4개, F4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정말 돌고 있는지 다 확인하세요. 자, 3개 더하면 몇입니까? 합이 뭐로 일정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자, 이게 F18까지 가면 몇 묶음이 나온다는 거야? 성나. 3개씩 몇 묶음이 나와요? 아니, 3개씩 18까지 갔는데 어떻게 3묶음이 나오냐? 3, 6, 18 안 되냐? 그요? 6개 묶음 나온다고. 이게 6개가 나온다고. 이런 게 6개가 있다고. 지금 반복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줘. 6개니까 이게. 그러면 다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9가 나온다고. 간단한 문제인 거야. 이런 문제들은 사실 보자마자 조금만 머리 있는 애들도 이거 규칙 있겠구나. 넣으면 돌겠구나. 누구나 생각하고 있다고. 보자마자 이거 정말로 1부터 18까지 다 다르게 나오면 다 더해야 돼. 18번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나오겠냐? 조금만 머리 있어도 이런 거 그냥 보자마자 푼다고. 되게 쉽게 애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없어요. 자, 유형 11번 일단 패스. 유형 11번 패스합니다. 유형 11번 패스하고 연립 2차 방정식을 3가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시간 관계상 시간은 못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와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연립 2차 방정식은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풀어요. 그냥 이것도 인수분해랑 똑같아요.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자, 연립 방정식을 푸는 원리가 뭐라겠냐, 태훈아? 그래, 미지수 소거예요. 다 똑같아요. 모든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미지수 소거입니다. 뭐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유형이 뭐냐? 첫 번째 유형이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문제가 있어요. 1차식과 2차식이니까 1.5차 연립 방정식 아닙니까? 왜 연립 2차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연립 방정식의 차수는 마지막에 문자가 한 개만 남았을 때를 보는 거야. 미지수를 다 소거시켜 놓고 마지막에 뭐 남았을 때? 미지수가 한 개가 남았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립 방정식을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때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그때 방법을 몇 가지를 배우냐면 미지수 소거시키는 방법 2가지를 배워요. 가감법과 대입법을 배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민들은 어떻게 했죠? 가감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 성훈아. 연립 1차 방정식이 어떻게 했어? 어떻게 구했냐고. 가항법으로요? 아니, 이거
뺐잖아. x 없애기 위해서. 빼면 x 없어지잖아. 자동적으로. 뭐 굳이 뭐 안 곱해줘도. 빼가지고 x 날린 다음에 없어지게 만들고 빼면 마이너스 y. 여기 빼면 마이너스 2. 근데 y는 몇이다? 2다. 근데 x는 몇이다? 공통된 해를 구했잖아. 연립방정식에. 그래서 1하고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둘 다 성립하는 걸 구한 거죠. 공통된 해를. 1차식과 2차식이 있으면요. 가감법을 못 써요. 이제 가감법을 쓸 수가 없어. 자, 볼게 내가. 일단 쓸게. 738번을. 자, 1차식, 2차식 이루어졌는데 잘 보세요. 2x 더하기 y는 1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에요. 자, 뭐 더하고 빼봤자 여러분들 알겠지만 x, y가 안 없어져요. 미지수소거가 안 된다고요.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연립 2차 방정식 때부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감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 가감법을 써봤자 미지수가 소거가 안 돼.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부터는 가감법은 거의 못 쓰고 누구만 쓰게 되냐면 미지소거시키기 위해서 거의 다 대입법만 씁니다. 뭐만 쓴다고요? 대입법. 가감법은 못 써요. 여러분 아마 거의 가감법 폈을 텐데 연립 2차 방정식 때 못 써요. 그래서 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자, 대입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누구를 없애고 싶냐 아니면 y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y를 더 풀어주는 거야. 그 y만 남겨서 다 넘겨요. 그럼 1-2x가 되겠죠. 그래서 y 대신에 1-2x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소거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부터는 가감법을 거의 못 써요. 왜냐 가감법을 써봤자 문자가 소거가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다 대입법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y 플러스 또 넣어요. 그럼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 자, y 사라졌죠? 얘가 이름이 뭐냐, 성훈아?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래. 이때 차수를 보는 거야. 미지수 하나만 할게. 이때가 2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 본다? 연립 2차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야. 봐봐. 아까 전에 여기서 소거시켰을 때 y에 대한 1차식이었지. 그러니까 이 연립 1차 방정식인 거야. 미지수가 한 개만 남았을 때 1차식이었기 때문에 연립 2차 방정식.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소거시켜서 남기면 2차 방정식이 남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봐봐. 여기서 근이 한 개밖에 안 나왔지. 여기서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 태훈아? 2차 방정식이니까. 2개. 공통된 해가 2개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 해는 2개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풀어요.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뭐 인수분해 풀이법 아니면 뭐밖에 없는 거죠? 근해 공식 쓰는 거죠? 풀어봅시다. x제곱 4x제곱이니까 5x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5x, x 뭐로 되겠냐?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6 그럼 이렇게 대합하면 마이너스 10x랑 플러스 6x랑 더하면 마이너스 4x 나오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5x 플러스 6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x 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성훈아 뭐 나오냐?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6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 그 다음에 x가 몇이 되죠 또? 2일 때 이때 y를 구합시다. y는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x가 마이너스 5분의 6에다 대입해. y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 대입하면 몇이야? y 값 1 빼기 2에 마이너스 5분의 6이니까 1 더하기 5분의 12가 되겠죠? 그럼 몇이 나오는 거야? 23일. 아, 5분의 통분해라 17이겠죠. 1은 5분의 5잖아. 자, 2 대입하면 y 뭐 나오냐 이때? 태훈아. 그래. 요게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2개가 나와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동시에 만족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도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합니다. 그 중에서 얘의 그냥 알파, 베타 넣었어요. 최대값을 구하래. 값이 될 수 있는 거.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되냐? 둘이 더하면 몇이 돼? 11? 왼쪽에서 5분의 10 아니야?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 되냐? 뭐 이렇게 뭐 어려워해. 지금 계산만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 진짜 공부 좀 해. 너무 느려 연산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답은 몇이야? 738번에. 몇 번의 답이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입법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풀어보세요. 740번을 풀어보세요. 740번. 시간 줄 테니까. 740번을 풉시다. 이렇게 대입법을 통해서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유형. 유형 13번 갈게요. 742번. 742번을 보면, 자, 2차식 꼴이 나오는데, 2차식 꼴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인수분해랑 거의 똑같은 거야. 무조건 한쪽이 인수분해가 돼요. 뭐가 인수분해 된다? 한쪽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면 맞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사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자, 2차식 꼴인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둘 다 2차식입니다. 보통 어떻게 되냐? 이 영인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요. 영인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한쪽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 풍마하고 똑같아.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했지만 얘가 0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돼요. x-y가 0이든지 x 플러스 y가 0이죠. 이걸 가지고 두 개로 대입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몇 개까지 나올 수가 있냐면 총 4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가 0인 경우 나눠요. 문제를. x-y가 0인 경우는 y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냐면 y는 x. y는 뭐라고요? y는 x라고. 대입해였다가. 대입하게 되면 y 대신에 x제곱. y 대신에 x 대입하면 마이너스 x제곱. 대입하게 되면 2x제곱은 8입니다. 없어지고 x제곱은 4가 내서 x는 뿔만 2가 나옵니다. 대입법을 한번 쓰는 거야, 인수분해 한다면. 그럼 x가 만약에 2였어. y가 또 x가 또 마이너스 2였어. 그럼 y는 뭐가 되냐? y는 x가 2면 y도 2.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x랑 y 같다고 했잖아. 대입법 쓸 때. 두 번째로는 x 플러스 y가 0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x야. 대입법을 써요. y 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x 들어가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이니까 2x 제곱이 됩니다. 8이 돼요. 그래서 4x 제곱은 8이니까 x 제곱은 2가 나와요. x가 뭐가 나오냐? 뿔마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두 개가 나와요. x가 루트 2인 경우랑 x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경우가. y는 뭐냐? y는 x 도 반대.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 y는 루트 2가 됩니다. 총 근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다 대입하고 통립하고 공통된 흡니다. 이게 4개가. 그래서 한쪽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 인수분해를 통해 된 걸 통해서 대입법을 몇 번 쓰면 된다? 2번 쓰면 됩니다. 통합은 똑같아요. 그래서 딱 패턴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게 거의 대부분 나오고 두 번째 패턴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요거과도 하나 풀어보세요. 몇 번은 풀어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743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2차식 나오면 한쪽이 무조건 0인데가 보통 인수분해가 돼요. 2차식이 0인데가 인수분해가 되겠고 거기서 대입법 2개 쓰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푸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인수분해 무조건 됩니다.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지수고 안 되기 때문에.